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리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렸고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강세는 마리와 소리가 유전자형이 달라 남매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기식 부원장과 마리와의 친자 확인까지를 부탁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접한 강세는 마리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자고 하고 엄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외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의사의 말에 마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리를 위해 골수 이식 적합도를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마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강마리 선생님,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인데요. 소리 군과 선생님의 유전형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리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앞의 숫자들과 영어 약자들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형제나 남매 간에는 일정 수준의 유전자 일치율을 보이는데 선생님과 소리군은 그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기식 부원장님과 강마리 선생님의 유전자 일치율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부녀 관계로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마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강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기식 부원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마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세는 그런 마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소리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하고 싶어서 받은 검사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기식 부원장님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 잠깐. 이건 엄마도 모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마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주시라는 분명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갔었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주시라도 진기식 부원장이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편 그 시각 주시라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마리가 태어나던 그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시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지. 주시라는 중얼거렸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집착했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당시 주시라는 외숙모 엄기분을 찾아갔었어요. 엄기분은 그 시절 엄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외숙모, 부탁이에요. 정자를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당시 주시라의 간절함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어요. 엄기분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주시라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었죠. 시라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들키면 외숙모 면허 박탈당한다. 제발, 외숙모, 이것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를 갚을게요. 엄기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 엄병원 실험실에는 간호조무사로 김비서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자 샘플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샘플들을 정리하고 라벨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5개의 샘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진기식 부원장의 것, 다른 하나는 이풍주 선생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모두 5개의 샘플이었습니다. 이풍주 선생님도 같은 시기에 미래를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 비서는 바쁜 일과에 치이며 샘플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많았죠.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다른 업무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 정신없어. 김 비서는 중얼거리며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또 울렸고 김 비서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벨링 작업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김 비서는 알지 못했어요. 전화를 받느라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자신이 어떤 샘플에 어떤 라벨을 붙이고 있었는지 헷갈려버린 거예요. 김 비서는 별 생각 없이 라벨링을 마저 했습니다. 진기식 부원장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이풍주 선생님의 샘플에 이풍주 선생님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진기식 부원장의 샘플에 붙여진 거죠. 휴, 다 끝났네. 김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샘플들을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자신이 방금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모른 채요. 며칠 후 주시라는 인공수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풍주 선생님의 샘플로 수정이 이루어진 거였죠. 그리고 몇 주 후 임신 소식을 확인했을 때 주시라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 주시라는 엄기분에게 누구의 정자로 수정했는지를 들었고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주시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마리가 태어났고 주시라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리가 진기식 부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김 비서도 자신의 실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업무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그날 라벨을 잘못 붙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마리는 여전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꽉 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마리는 결심하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직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엄마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니, 혹시 알고 있었는데 숨긴 거라면? 마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바로 그때 마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주시라였어요. 엄마.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리야, 어디야? 검사 결과 나왔어? 주시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마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인데 엄마가 좀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결과가 안 좋아? 그게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엄마, 제발 좀 와줘.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시라는 딸의 불안한 기운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주시라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죠. 마리는 강세에게 엄마가 곧 오실 거고 엄마랑 이야기를 해야 하니 내일 병원에서 보자 말하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여전히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리야. 주시라가 다가가자 마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주시라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주시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점점 내용을 이해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주시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리와 진기식 부원장의 유전자, 일치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요. 엄마, 나 진기식 부원장님 딸이 아니래. 마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주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주시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진기식 부원장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았어요. 외숙모 엄기분이 직접 도와줬죠.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주시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샘플이 바뀐 건가? 주시라는 중얼거렸어요. 마리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샘플이 바뀌었다니? 주시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외숙모한테 물어봐야겠다. 주시라는 즉시 엄기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기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집으로 가자. 외숙모 집으로. 주시라와 마리는 서둘러 엄기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엄기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그녀는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엄기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라야? 마리. 무슨 일이야? 엄기분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시라의 심각한 얼굴을 보자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주시라는 검사 결과지를 엄기분 앞에 놓았어요. 외숙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리가 진기식 부원장님 딸이 아니래요. 엄기분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대요. 엄기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진기식 샘플로 했는데. 엄기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주시라를 도와주기로 했고 진기식 부원장에게서 샘플을 구했어요. 그리고 실험실의 김 비서에게 넘겨줬죠. 잠깐. 그때 김 비서가 샘플 관리를 담당했었어. 엄기분이 중얼거렸어요. 주시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비서요? 그럼 혹시.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 라벨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 엄기분의 말에 주시라와 마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병원에 또 누구 샘플이 있었어요? 주시라가 물었습니다. 엄기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풍주. 샘플이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셋, 총 5개의 샘플이 있었지.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시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풍주. 마리와 시라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이풍주 선생님이었어요? 응. 같은 시기에 정자냉동 보관하러 왔었어.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거야. 엄기분의 말에 주시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마리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이풍주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는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강세. 이강세는 이풍주 선생님의 동생이었죠. 만약 이풍주 선생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면 강세 선배는 안 돼. 설마.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떡해?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시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확인해야지. 제대로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주시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려움, 혼란, 그리고 묘한 운명 같은 것. 어쩌면 자신이 이풍주에게 끌렸던 건 무의식 중에 그가 마리의 아버지라는 걸 느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주시라는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주시라는 외숙모 엄기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숙모, 저예요. 그때 병원 기록 아직 남아있어요? 응, 무슨 기록? 이풍주 선생님이 정자 보관한 기록 말이에요. 정확한 날짜랑 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엄기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번 알아볼게. 근데 실아야, 정말 확인하려고? 응, 확실하게 알아야 해. 마리를 위해서라도. 전화를 끊고 주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풍주, 당신이 정말 마리 아버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주시라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풍주와의 관계는? 바로 그때 주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풍주였어요. 주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7일아 씨, 나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풍주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시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이풍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주시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제가 집 앞까지 갈게요. 얼굴만 보고 올게요. 이풍주의 고집에 주시라는 할 수 없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이풍주를 만났을 때 그는 주시라의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말씀해 주세요. 이풍주가 주시라의 손을 잡았어요. 주시라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이풍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소리 때문에 걱정이 좀 돼서요. 주시라는 겉으로만 미소를 지었어요. 이풍주는 그런 주시라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씨라는 이풍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마리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엄기분이 주씨라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씨라야, 찾았어. 그날 기록. 주씨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풍주 선생님이 병원을 방문한 날, 그리고 진기식 부원장의 정자를 채취한 날이 똑같았어요. 이걸로 확실해졌네. 주씨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풍주 선생님이 마리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씨라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기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씨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검사를 해야겠어. DNA 검사를 받아야 해. 어떻게? 이풍주 선생님한테 직접 말할 거야?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주씨라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거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엄병원에서 열린 어느 모임에서 이풍주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주씨라는 마리를 따라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풍주는 주씨라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씨라 씨, 여기 왜 나오셨어요? 마리 따라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주씨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풍주가 음료를 마신 컵을 조심스럽게 눈여겨봤어요. 모임이 끝나고 주씨라는 이풍주가 사용한 종이컵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했어요. 이걸로 검사를 받으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 다음 날 주씨라는 병원에 연락했어요. DNA 검사를 의뢰했죠. 마리의 샘플과 이풍주 선생님의 샘플을 비교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주씨라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씨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로 이풍주가 마리의 친아버지로 밝혀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풍주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이 딸의 친아버지라니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마리는 이강세와 마주쳤어요. 이강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리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강세. 마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강세를 바라봤어요. 만약 이풍주 선생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면 이강세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마리의 대답에 이강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마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강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씨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일치. 이풍주가 마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주씨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주씨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함, 혼란, 그리고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리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씨라는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풍주를 포기해야 하나? 주씨라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날 밤, 주씨라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리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이풍주와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주씨라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풍주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송미령은 계속해서 이풍주를 설득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주씨라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풍주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왜요? 주씨라 때문이에요? 송미령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씨라는 이미 당신을 떠났잖아요. 미련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풍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송미령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주씨라가 당신과 헤어진 거 몰라요? 며칠 전에 직접 말했다던데요. 이풍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송미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씨라는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죠. 하지만 이풍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주시라가 떠나도 너에게 가지는 않아. 이풍주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송미령은 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풍주, 당신은 반드시 뉴욕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이풍주는 주시라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시라 씨는 정말 마음이 변한 걸까? 하지만 이풍주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이풍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시라가 문을 열었어요. 풍주 씨, 여기 왜? 시라 씨,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풍주의 간절한 눈빛에 주시라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했잖아요. 제 마음이 변했다고. 거짓말이에요.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이풍주가 한 발 다가왔어요. 주시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안 가요. 이유를 듣기 전에는. 이풍주의 고집에 주시라는 결국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송미령 씨가 협박했어요. 주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송미령이 과거의 일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것, 이풍주와 헤어지지 않으면 마리를 망칠 거라는 것. 이풍주는 주시라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령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이풍주의 말에 주시라는 더 크게 울었어요. 이풍주는 주시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미령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믿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이풍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주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풍주 씨, 사실은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주시라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리가 당신 딸이에요. 주시라의 말에 이풍주는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풍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그럼 마리가 제 딸이라고요? 네, 99.9% 일치래요. 주시라의 대답에 이풍주는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풍주도 상황의 복잡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주시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운명이에요, 시라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마리가 제 딸인 것도 모두 운명이에요. 이풍주의 말에 주시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송미령이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주시라의 말에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당분간 몰래 만나요.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 나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몰래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마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이풍주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한편 송미령은 이풍주와 주시라가 여전히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 당신은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송미령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시라와 이풍주는 송미령의 감시를 피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리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이풍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이강세와 마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